근데 또 한 번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노숙 생활하다가 일자리를 안 구해주니까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포기를 하고 그냥 따순 밥, 따뜻한 먹고 그냥 집에 가서 쉬려고 그랬어요. 다시 학교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 얘기만 들으러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포기는 나 간다. 포기는 습관이 된다. 네, 맞아요. 여러분 계기라는 거 네이버에서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계기. 네. 계기라는 거를 한 번도 검색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40살 넘어 살았거든요. 계기가 어떤 상황에 직면한 변화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화되는 계기. 그래서 소름 돋았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그 계기가 난 되기를 희망하는 거야. 메타인지라는 거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때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죠. 이때는 몰랐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저는 희귀병이라 11시까지 치료를 받고 가거든요. 대학병원에서. 근데 교문 앞에 여기 있는데 그렇게 뭐 존재감 없이 살다가 수업 시간 되면 띠리리리리리리 막 울리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요. 제가 창피하니까. 제가 이제 너무 내성적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쁘게 보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는 목만 보고 막 이랬어요. 왜냐면 너무 성격이 소심해서. 나중에 질문 물어보세요. 또 어떻게 성격이 이렇게 개조가 됐는지. 제가 그러다가 종소리 날라고 기다리다가 제가 혼자, 여러분들 그거 꼭 해보세요. 자문자답을 제가 되게 잘하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그리고 고민이 많을 때 사색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온 거예요. 뭐가 왔냐면, 호동아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는 거에서 뭐 하긴, 나 지금 수업 기다리려고 치료받고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리지. 그러면 너 여기서 학교 다니면 뭐하러 다녀? 뭐하러 다니긴, 엄마가 초등학교 졸업이니까 하셨으니까 나는 고등학교 졸업도 하고 엄마가 빚내서 대학교도 다니라는데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관성대로 그렇게 가면 네 인생이 바뀌어? 너 반에서 꼴등이잖아. 너 대학교 가면 한 200만 원 받지 않겠어? 그걸로 네 인생이 바뀔까? 갑자기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나 가난이 너무너무 싫어. 나 이렇게 찌질하게 살기 싫은데.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간 게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살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진짜 운은 따라온다는 게 여기서 오는 게, 제가 당장 걸어갔으면 당장 집으로 그냥 땡땡이 치고 당구나 치고 그랬으면 제 인생은 여기까지 안 왔을 건데, 진짜 저는 운이 좋은 게, 제가 그날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소름 돋는데, 와, 책방을 들어갔어요. 우연히. 소름 돋는 거 느껴지세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와, 소름 돋잖아요 이게.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뇌가. 근데 책방을, 중고 책방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기 책 좀 보고 가도 되냐고.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 막 책 정리하고 계시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거기서 헬렌 켈러를 만난 거예요. 헬렌 켈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호동아, 잘 왔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그 여성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엄청나게 센 걸 하나 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동아, 너 나 맹인이잖아. 근데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너 누군지 아냐? 나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있잖아. 시력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비전 없이 사는 거, 그게 맹인인 나보다 더 불쌍해. 내가 눈 뜨면 뭐하냐? 어제와 똑같이 오늘이고 계획이 있고 목표는 있는데 아무 쓰잘데기도 없이 그냥 관성대로 그냥 사는 대로 그렇게 그럭저럭 하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이 더 불쌍해. 어떠세요 여러분?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나는 손발이 있고 눈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비록 내가 장애가 있지만 난 쟤보다 낫거든. 헬렌 켈러보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폴 브루제가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바뀐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제 얘기만 들으러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포기는 나 간다. 포기는 습관이 된다. 네, 맞아요. 포기가 자주 되면 습관이 돼요. 제가 어린애에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제까지 내가 못 이루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자주자주 내가 합리화 동물이니까 나한테는 너무 내로남불이라 하잖아요. 나한테는 너무 관대해. 내일 하지 뭐 내일 뭐. 그러니까 그게 포기가 이제 그게 나를 좀먹는 거예요. 좀먹는 거. 암적으로. 습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하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고전에서 온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이거를 돈 벌러 왔다가 다시 엄마 품에 돌아가면 넌 쓰레기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완전히 딱 꽂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그때 저한테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지금 노숙자들을 불 쬐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해표 식용유통 아세요? 업소용 거? 거기에 불을 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는 체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게 뭐였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좀비 같은 거예요. 눈이 희멀거려갖고.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분들을 많이 아는데 그 지체아 장애 가지신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명지대 나오신 분, 뭐 직장 생활하신 분, 사업하신 분 엄청나게 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을 진짜 일으키신 산업 역군들이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아니 세상에 자기 말년에 노숙하라고 자기 인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진짜 정신없이 어리버리 살잖아요. 진짜 우리 박스 주스로 폐지 주스로 노숙하지 않으라는 법 없어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진짜로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막 연금이라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고갈된다고 하는데 주면 얼마나 주겠어. 여러분들도 진짜 동네에서 박스 주스로 다닌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할머니들 보시면서. 저는 이때 처음 생각했어요. 직장생활 8, 9천만 원씩 받고 그러면서 그게 진짜로 끝까지 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노도 마찬가지고? 없어. 누가 그거를 보장할 수 있냐고. 내가 지금 30살, 여기 지금 30대, 40대가 50대가 많은데 당장 눈앞에 오지 않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진짜 모지리 같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뭐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남들 놀 거 놀고 잘 때 잘고 술 먹을 때 술 먹고 진짜 이렇게 안 되지 말하는 뭐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들으니까 제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남의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백날 좋은 책, 1000억짜리 1조 같은 가치책 저 출판사에서 만들어 봐. 본인이 안 바뀌려고 티지게 해봤자 억지로 말을 끌고 갈 수 있는데 물은 지가 먹여야지. 어떻게 물을 먹이냐. 지가 먹어야 돼. 그래서 인생에서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이 난 지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공교롭게도 80살, 70살 다 죽기 전에 이제 그 깨달아 그때 30년 전에 내가 호동 대표님의 이제 애들아 너 그 깨달음 해라. 돈도 하나도 없어갖고 무시하지 이제 자식들이. 됐어요. 가시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웃는 거면 진짜 듣는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들은 것 같아. 나는 지금 그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내가 40살 넘어서 한 거야. 40살 넘어서.
30살에서는 여기 이제 이론 다 나오거든요. 수학 분석이면 뭐 BCG 매트릭스, 뭐 포피 전략, STP 전략, 맨 경영 전략 이야기해줘.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근데 이때 제가 타르타르를 했을 때 빵 하나가 막 5,000원, 6,000원 이러거든요. 되게 비주얼이 좋아요. 엄청 화려한데 그때 옆에 김밥이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김밥이 2, 3,000원이고 밥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타르트를 갖고 대박이 나냐. 하지 마라. 신라호텔 출신도 하지 말라 그랬고 그때 그 교수님도 하지 말라 그랬고 근데 실제로 설득력 있는 게 당시에 기억나시죠? 10년 전에 지하철에서 타르트가 있다가 순간에 다 사라졌었어요. 지하철에서도 1,000원인가 막 1,500원 팔고 근데 그걸 네가 하겠다고? 그래서 다들 막 술 사먹이고 밥 사먹이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그 분야에서 경험을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얘기해드려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발. 그래서 옛날 부동산도요. 남편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들어갖고 송구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이혼한 사람도 봤어요. 분명히 내가 올라가고 10몇 억 날렸대. 남편이 하지 말라 했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 사람 남편도 경험이 없었던 거지. 누가 이렇게 올릴지 누가 알아. 그래서 경험자, 유경험, 그러니까 저같이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되 지인들한테는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뭐든. 부모 말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을 하고 조언을 듣는 건 괜찮죠. 내가 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레퍼런스를 참조를 할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자료를 얻을 수는 있으니까 왜 인터뷰,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고객 입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 망할 거라고 그 매장이 여기 23평이거든요. 이게 그 권리금 500만 원 줬어요. 여기 보면 에어컨 한 대 있는데 에어컨 한 대 값 주고 B급 지역에서 얘가 지금 그냥 이면이에요. 이면 여기가 이제 이쪽이 도로였겠죠. 여기 이면이에요. 이면 그냥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차렸죠. 근데 여기서 23평 매장에서 1억 2,600을 판 거예요. 3개월 만에 BEP가 끝났어요. 여기 노하우를 다시 물어보면 얘기해 드릴게요. 억지로 이렇게 줄을 세웠어요. 한정 판매로.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 계속 노하우가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도 있었으면 더 빨리 성장했다고. 저는 책밖에 없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형 성공을 어떻게 해요? 나 어떤 여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을까요? 꺼져. 네가 무슨 결혼도 하고 네가 무슨 성공이야. 설거지 불판이나 닦아. 그럼 조인트 까고 막. 조인트 알지 뭔지. 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잖아요. 주위가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니까 내 주위에 5명의 연봉이 내 연봉이 합의를 하잖아요. 네. 나는 그때 150만 원짜리였는데 주위에 다 150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위 환경이 너무 중요한데 빨리 바꿔요. 배울 거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요. 부정적인 사람 특히 어울리지 말고요. 괜히 내 자존감까지 자신감까지 좀먹으니까 갉아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도 해보고 후회 안 해보고 후회, 창업도 해보고 후회 안 해보고 후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행을 못하는가 했더니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생각을 실행하는 남자 창업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노하우를 한 번도 영상에서 얘기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찍으려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실행으로 잘하지? 내가 뭐 잘났어?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핍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도전을 잘하고 실행을 잘하지? 책 속에서도 그 얘기를 내가 안 했는데 저는 최악의 상황을 해칭할 거를 생각을 해요. 건물주를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는데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창업을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야. 만약에 최근에도 뭐 이를테면 월세를 만약에 이자를 못 찍은데 1년에 2천만 원 있어요. 그 건물을 사면 1년 동안 못 찍으면 2천만 원이래. 그러면 내가 물었어. 당신이 2천만 원 최악의 상황이면 이거 못 찍어. 그러면 건물이 넘어가. 그럼 진짜 2천만 원을 못 찍어? 아니 2천만 원의 매출도 있고 하니까 이건 이자를 낼 수 있겠대. 아니 그러면 1,000만 원.
그래, 1,000만 원 정도 손해면 사더라고. 창업, 내가 만약에 1억을 날렸어. 돈을 벌었는데 1억을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어? 내 인생이 망한가? 나 아무것도 못해? 돈 다시 벌 수 없어? 아니, 저 할 수 있어요. 다시 뭐 도전하면 되죠. 오케이, 콜 해, 오브 코스 해. 저는 그렇게 해요. 제 노하우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세요. 최악의 상황. 이거 상권은 케바케니까 저는 창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공무원도 뭐 인생, 지금 공무원들 다 안 하거든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공무원을 엄청 비인기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지금 공무원도 안 하려고 해. 지금 얘네들 시위하더만요. 급여가 안 맞다. 지금 물가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난 똑똑하신 분들이 창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래야 바뀌거든요. 상권 입지 보실 때 케바케니까 이제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뭐 어쨌든 술집이니까 당연히 술집을 잘 된 곳을 먼저 가셔야겠죠, 상권을. 근데 또 그 상권이 번화가면 권리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늘 그 동네를, 제가 라라브레드를, 그 되게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라라브레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계속 막 들어가 있거든요. 건물을 샀을 때.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동네 대장을 봐요. 그래서 그 대장을 보고, 그게 이제 술집이면 술집에서 제일 잘하는 데를 보고 경험을 해보죠. 그리고 제가 조만간 영상에 그게 나올 텐데, 그 매장에 매출하는 방법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막상 갔는데 매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르셨죠? 술병 갖고 바퀴 갖고 어떻게 매출을 알아? 장사 잘 된 줄 알지 매출은 얼마일지를 모르잖아요. 그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영수증을 보면 걔네들이 카운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테이블 단가가 있어요. 테이블 단가에서 만약에 100팀을 받았다. 그럼 4만 원이야. 그럼 4 곱하기 100 하면 400만 원인가요? 근데 내가 그걸 한 7시, 술집이니까 12시인가 봤다. 그럼 한 3, 4시간 더 팔아. 그러면 150팀, 뭐 한 130팀 곱하기 4 하면 돼. 그럼 거기 매출이 나와. 아니면 애들 돌아다니는 인건비가 30%예요. 30%에서 27%거든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매출을 봐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또 편의점이 있잖아요. 인터뷰를 해봐요. 인터뷰를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동네에서 상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해보고, 부동산은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말 믿지 말고요. 건물주하고 커넥션 있어갖고 거지 같은 건물 연결해갖고 주니까, 걔들은 건물주가 먼저지, 중개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사장님이 먼저가 아니야. 그래서 좋은 물건 주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팁이 있다면, 건물을 그냥 장사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찔러요. 여기 혹시 사장님 어디 있어요? 내놓으셨다고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거의 한 70%는 아니 내놓은 건 아닌데 이리 와보세요 막 이래. 그 생각은 또 있는 거야. 불러봐. 뭐 어떻게 알고 일로 와보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불러갖고 이제 딜을 하는 거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밑밥이 돈이 없다. 근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시냐 여기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거지. 네네.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일단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책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거예요 그거는. 근데 또 다른 분, 제가 거기 처음에 잡았을 때 다들 안 좋다고 엄청 뭐라 했어요. 그때 3년 전에 들어갔을 때 지금이야 좋지, 3년 전에 들어갔을 때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공원이었는데 활성화가 아예 안 됐었어요. 근데 우연히 진짜 웃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지방 촌놈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지? 연리단길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2의 연리단길을 찾다가 공리단길을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근데 그 공리단길은 마포였는데 난 거길 간 거예요. 웃기죠? 거기도 공리단길이에요. 거기가 공릉동이거든요. 공릉동에, 예, 경춘선 숲길이라고 이제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거기를 이슈를 시킨다고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외진 거예요. 그리고 철길을 따라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러니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산책을 하다가 뿅 한 거예요, 진짜로. 흙 속에 진주가 그 주택이, 낡은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제가 걸었다가, 이 동네가 보시면 편의점 하나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저쪽인가 어디 있고, 역하고도 엄청 멀어요. 여기 한 10분 넘게 걸려요. 동네가 엄청 후졌어요. 인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낡은 주택을 보고 할아버지를 꼬셔갖고요, 예, 할아버지 직접 작업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주소를 알고 그냥 나갔어요. 거기서 주소만 얻고 등기를 보냈어요. 등기 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진정성 있게, 어르신, 저 인근에서 카페를 해보려고 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부동산은 아니에요. 제가 뭘 알았냐면, 부동산을 어르신들이 엄청 싫어해요. 한 30-40%는. 왜 그런지 아세요? 복비도 있지만, 이분들이 시세를 어디서 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인터넷 보서 알까요? 맞아요. 부동산 가서 알아요. 부동산 가서. 그래서 항상 태핑 해볼 때, 낡은 거를 찌를 때 저는 항상 했던 게, 노하우가, 여기 부동산 예전에 내놓은 적 있으시죠? 그러면은 꺼져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 물꼬가 터지는 거야, 말에 대한 물꼬가. 그래서 제가 찾아뵙습니다.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20-30%는 뭐 아니면 말고, 어찌 뭐 이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도 연락이 온 거예요. 저 등기 보고 연락했습니다. 편지를 참 잘 쓰셨대요. 한번 언제 오시죠? 부동산 아니라고요? 네, 부동산 아니고 그냥 카페 하려는 청년입니다. 부동산을 여기도 졸라 싫어했어요. 부동산 업자들이 막 다 장난친 거야. 이 건물이 모퉁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용구 조망이거든요. 주차장이 앞에 있다 보니까 옆 건물이 조망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 건물이에요. 그게 신축 건물이에요. 제가 직접 시공을. 그래서 직접 찔러갖고 했다. 예, 등기 보내갖고 했다.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이 얼마 들었어, 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토지가 8억 7천이고 건물이 4억 2천 주고 총 다 13억인데 제가 이거를 8천만 원으로 했어요. 건물 짓는데 8천만 원을 했다고, 여러분. 그 건물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거를 23억에 매각을 했어요. 2년 넘어서. 23억에 매각을 하니까 다 떼고 하니까 2년 좀 넘어갔고 7억이 남더라고요. 이런 걸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건물에서 7억을 벌려면 10년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제주 부리는 곰 그만 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건물주가 안 하면 바보예요, 바보. 저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바보였어요.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갑.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1, 2억만 있어도 돈 있는 사람 잼매 갖고 같이 건물주 하셔도 돼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업용 건물의 리스크는 뭐라고요? 공실 리스크 말고는 한 개도 없어요. 물론 오너 리스크 있죠. 갑자기 내가 아파갖고 그거 말고. 그럼 뭐 리스크 뭐 없는 게 어딨냐. 여러분, 공실 리스크 말고는 없어요. 그걸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을이 아니라 갑이 될 수 있다라는 지위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창업하려고 했잖아요. 내 그릇이 안 돼. 난 창업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 내가 곰프로님하고 건물 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왜 쫄보가 된 줄 아세요?
왜 내가 쫄볼까? 왜 나는 도전을 못하고 무서울까? 그거는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을 거고, 멘토 같은 사람이. 두 번째가 제일 큰데, 지식과 정보가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식과 정보는 제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30, 40%는 실행을 하거든요. 계속 쫄보야? 더 공부해. 그럼 더 공부하라고요. 그러면 쫄보가 권프로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괜히 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최악의 생각해보니까 기회비용도 좋지만 그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못한다? 그러면 아까 창업하잖아요. 그럼 못한다. 그러면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정보를 주고 다른 데도 정보 많이 있다 보니까 창업을 하면서 건물주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을 끌어들였잖아. 직장인이고 뭐고 다 끌어들였잖아요. 전주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한다고. 나도 어렵지 않겠어요? 안 어려워요, 알고 보면. 봐봐요, 얼마나 재밌어. 평당 2,400에 매입했는데 2년 만에 7,500에 매입했어요. 아니, 매도를 했잖아요. 동네에서 나한테 7,500 팔라고 미친놈이라 했어요, 이 동네에서. 그리고 못 판다 그랬어. 이거 강남에서 팔았거든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지식과 정보가 내가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런 물건 많이 있어요. 내가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 거지 많이 있어요. 컨텐츠를 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제일 좋은 건 주택 리모델링 해갖고 용도 변경 해갖고 대출 받아갖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에코티 태워갖고. 근데 지금도 1, 2억, 3, 4억 있는 사람 많아요. 컨텐츠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와. 어떻게 오냐면, 아니 제가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그런 카페라도 하려고요. 그런 사람들 하지 말라 그래. 건물주가 되려고 카페를 하는 거는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썼어요. 하지 마. 그래, 그랬어요. 근데 창업할 사람, 세입자 되지 말고 창업할 사람이,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월세 낼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 내라고요. 그래도 지금 정확히 30% 남아요. 금리 5%를 했을 때. 제가 40% 남았었거든요. 200 하면 80만 원 남았다고요, 제가.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줘도. 근데 좋은 거는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창업하면서 투자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장사돼서 돈 벌고. 부동산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스테이는 되더라도. 인구가 밀집되니까. 제가 복덕방 할아버지하고 장기를 두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돌아가셨더라고. 80살 넘으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명언이 있어요, 명언. 서울, 경기는 오늘 땅값이 제일 쌉니다.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그 얘기했겠지.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얘기들이 뾰족하고 날카로웠어.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되는데, 과밀인데.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 메시지는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 같은 상황이 이게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1~22살 때부터만 이제 1억 1,000만 원을 모아서 26살 때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도 안 만나고 고시원에서 2평 남짓 한 곳에서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나도 이제 겪을 텐데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의지할 데 없는 여자친구를 어렵게 만났는데 떠났어요, 여자친구가. 벤츠를 탄 남자한테. 너무 어린 나이 속상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 여자랑 결혼도 하고 싶었거든요, 돈을 모아서. 그리고 내 꿈을, 비전을 좋아해서 만나줬는데, 야씨, 뭐 꿈 비전 필요 없더라고. 당장 벤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몸도 그때 몸뚱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몸이 아파갖고 계속 출혈이 나서 혈우병이라는 걸 숨겨야 됐고, 화장실에서 계속 주사를 막 맞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화장실에 주사를 맞으면 잘 안 보이니까
막 10방씩 꽂아요. 막 혈관이 안 맞아갖고 막 계속 꽂아. 막 땀 칙칙 흐르면서. 근데 그런 힘든 시기에 제가 우연히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갔는데 죽고 싶어서 산을 올라갔는데 그때가 태풍이 불 때였어요. 그래서 산을 통제를 했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 근데 제가 그때 사람도 없길래 들어갔는데 나무가 진짜 태풍이 한 300km 부니까 나무가 뭐 엄청 막 흔들리는 거야. 장난 아니더라고 막. 근데 저쪽에서 이렇게 딱 가서 봤는데 이상하게 어떤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거기 가봤어. 이렇게 딱 가봤는데 세상에 그 나무는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꿈 버리지 마시면, 꿈 안 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다시 바닥이면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제가 그거 용기 드리려고, 희망 드리려고 제가 오늘 찾아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꼭 해낼 수 있으니까 멘탈 약하고 그러면 댓글 남기세요. 제가 또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왜냐면 옆에 나 잘할 수 있다고, 나 하면 된다고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 너무 불쌍해. 그게 호동이었고 여러분들이더라고. 근데 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 저기 우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알아.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나는 꼭 해드릴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저는 여기서 인사 또 드리고 우리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